일단 뭐 PPT 좀 들어주십시오. 다음. 소리가 안 났네요.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선 사실 확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 저희가 입증할 부분도 있고 고객들이 최소한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유심보호 서비스에 자, 이 차관님. 네, 2016년도에 그때도 정통부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노트 7, 갤럭시 노트 7, 그 배터리 화재 이런 것 때문에 그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노트를 교환할 때 위약금 면제 처분을 했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발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조사의 책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예.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그 이동통신사들이 그 위약금을 면제한 것은 그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겠죠. 소비자 책임 없었습니다. 예? 소비자 책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영상을 보면은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SK텔레콤 사장님, 예, 그 소비자가 지금 입증 책임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복제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심 복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입증 책임, 소비자의 입증 책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입증 책임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이해하기는 어쨌든 그 신고하고 만약에 이게 있으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필요한 절차가 있는 걸로 단순한 알고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였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비자에게 있습니까? SKT에 있습니까? SKT에 있습니다. 자, 띄우세요. 뭘 합니까? 약관의 제44조 위약금 면제 4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저기에 그 우리 차관님의 대사가 그 회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라는 그 단어를 빼셨어요. 제가 그 화면이 그래서 뭐 화면 음성만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예. 화면 다시 한번 띄우세요. KT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비자에게 있습니까? SKT에 있습니까? SKT에 있습니다. 자, 띄우세요. 뭘 합니까? 약관의 제44조 위약금 면제 4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강대원 차관님 보이시죠? 예. 4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책 사유로 인해 폐지할 경우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회사라는 말을 회사에. 그 회사가 어딥니까? 네, 그 회사라는 말을 SK텔레콤 굳이 왜 빼셨습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약간 귀책 그, 사유의 강조가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 피해가 돌아갈까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좀 정보통신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회사의 사정과 없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 올렸어요. 그럼 장관님, 네. 전에 4월 30일 날 법사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SK가 수조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SK가 수조 원의 피해를 입는다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때 질문의 의도가 그때 그 박 의원님께서 어떤 뭐 제재 조치가 있느냐, 네. 그것이 이제 뭐 과태료 3천만 원 뭐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회사는 이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그 손실을 입게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수존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전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SKT의 주식이 좀 내려가고 하면서 이미 1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추정들을 이미 했고요 언론에서 그런 차원에서 며칠이 더 지나서 그런 염려를 그 정도의 큰 데미지를 입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제가 SKT를 옹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있지를 않고 회사는 굉장히 지금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장관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관님과 이제 방통위원장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 단말기 유통거래에 관한 법률 등등 정부의 부처를 대표해서 이용자의 주권,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또 기업이 시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업도 잘 되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지만 기업이 공급한 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정부는 소비자 이익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두 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 AI 시대에 이 아주 중요한 그 SKT라는 이통사가 민간으로서 굉장히 해야 될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오늘 그 SK텔레콤 사장님, 예. 오늘 최태원 회장이 오늘 증인 출석을 안 하시고 상공회의소 상의 대한상의 관련 행사에 참여하셨죠.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최태원 회장님은 2003년 또 2012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사법당국에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특히 2015년도 8.15 때 사면 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SK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공헌 사업들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알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사회공헌 활동에 저희도 많은 비용을 그룹 차원에서 지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ESG 경영도 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 막대한 이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적 공익에 입각해서 그 기여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SKT 포함해서 SK그룹이 많이 강조한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그 위약금 관련해서 250만을 만약에 번호 이동을 한다면 10만 원씩 해서 2,5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직접 비용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본인의 정보에 대한 어떤 스미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귀책이 본 회사의 정보 이용에 관한 보호 역할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사회적 공헌을 하는 마당인데 왜 소비자의 이익에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그 위약금 문제를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이게 복합적인 좀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비용만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네. 그렇게 판단을 예, 다음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최태원 회장님이 아마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혹시 저 키사 원장님, 예, 그 윤석열 검사와 함께 수사에 참여한 적이 있죠? 제가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 그때 네. 분석 사이버 포렌식 분석 관련해서 제가 팀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그 증거에 입각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그래서 상당히 그 아까 세 번에 걸친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최태원 회장이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2012년 등등 구속된 사례를 보면 한국의 이 검찰 권력이 재벌 회장들도 잘못하면 집어넣는다, 이런 추상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2015년도 8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 복권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때 K미르 스포츠 재단 등에 110억 가량의 기부금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 주도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은 구속을 시키는 데 비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가? 자, SK텔레콤 사장님이 직접 답할 일은 아니지만 최기원 씨라고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지 하는 분이 세운 회사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드머니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근데 작년 계엄 발동 때 체포 수거 명단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대한민국의 근래에도 대법관들이 정치의 한복판에 개입을 해서 사법 내란이다, 이렇게 일으킨 사건인데, 재벌, 검찰, 대법관, 이런 막대한 대한민국의 권력 엘리트들이 담합을 하거나 카르텔을 형성해서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또 그 권력과 재판권, 수사권 같은 걸 가지고 편을 먹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시장 경제가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하게 된 시장 경제가 돌고 돌아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SK텔레콤의 출범 당시에 그 돈은 정경유착에 따른 비자금이었고, 그것이 지난번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입증됐다시피 합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면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출범 당시에서부터 국가의 공공이익을 어떻게 보면 사익화한 겁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면 지금 이 기회에 시민들에게 환원하세요. 지금도 검찰이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서 그거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고 무슨 대통령 권력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뭘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게 당당하게 처신하고 또 시장에 돈을 벌어다 주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게 기업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노트세븐은 저렇게 피해를 끼쳤으면 자발적으로 면제를 해주는데 왜 SK텔레콤은 안 합니까? 그 피해 규모나 크기도 훨씬 더 많은데.
제가 그 권순일 대법관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그 최태원 회장의 관련된 그 소위 말해서 전에 제가 게시판에 올렸던 시중에 돌아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부인 되신 분의 사건에 대해서 그쪽 편에 들어서서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SK 자금이 들어간 부천 내국의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고 50억 클럽에 또 들어가고 이게 전형적인 권력 사태입니다. 여기 한 측면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런 검사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소비자 권리 침해 건이 아니고 자본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예수자방 보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데서가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권력에 기대거나 권력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단순한 사과로 이면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끝나셨